오늘부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일부 종목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일부 종목에 한해서 일시적이라고는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왜 하는 의문도 듭니다. 지난 3월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이후에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이 거래가 많이 되면서 실제로 익숙해진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거래 중단 사태가 생겨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체거래소의 일부 종목 거래 중단 15%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넥스트레이드 처음에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거래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전산 시스템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래 종목 수가 좀 작았습니다. 이제 거래 종목 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거래 자체가 8시부터 8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별 8월 달만 보면은 일일 평균 거래량이 2억 250만 주,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8조 2,446원이 될 정도로 결국은 전체 시장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아니냐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수도 사실은 종목 수는 사실 제한이 없는데 이 종목 수 역시 한 788개 정도로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거래할 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 자체가 8시부터 8시까지 열리는 것이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 때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인데 특히나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스스로도 약간의 강점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출근하는 시간에 지하철에서 매매 한번 해보고 이럴 때는 프리마켓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수수료가 좋다 그래서 일부러 넥스트레이드로 찍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차피 가격 똑같이 체결되는데 100원이라도 싼 게 좋다. 근데 그게 얼마 정도 싼 거예요, 금액이? 보통 이제 이게 시스템마다 다르죠. 시장가로 하느냐, 호가마다 하느냐 이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20%에서 40%까지 좀 싸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KRX 기준으로는 0.00270%인데 이제 이것이 0.0018, 15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제 거래 방법, 자기가 시장가로 하느냐, 호가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에서 40% 정도는 싼 게 아니냐를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래량이 늘고 그러니까 자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수료 같은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수수료 민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싼 게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라서 이쪽 넥스트레이드에 대해서 아마 거래가 좀 몰리는 거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를 만들 때부터 거래 수수료를 좀 싸게 하겠다라고 이미 공언했고 이것이 제2거래소를 만드는 이유였기 때문에 수수료는 당연히 넥스트레이드 쪽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개 종목이 거래 정지된 거는 이게 언제 어떻게 풀리거나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 룰이 있는데 이제 이 제2거래소를 만들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은 이제 6개월 총 거래량의 15%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거래량을 봤을 때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 종목의 거래량이 거래소가 70% 이상은 해야 된다.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30% 아래로 가야 되는 게 물론 이제 평균 기준이긴 한데 이 6개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개별 주식으로 봤을 때는 3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 대금이 큰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 규칙을 어긋나면은 사실은 이제 금융감독원의 제재라든지 이런 게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래 정지 종목들이 지정될 것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규정이 벗어나지 않는 한 좀 또 며칠 쉬면은 이게 6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다 보면은 평균도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을 봐서 다시 풀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룰 자체 만든 것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거래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산 안정망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전산 안정망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나치게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쪽에서 다운이 되면은 한국 거래소의 영향까지 잘 거래되고 있는 한국 거래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장 감시 기능이 거래소 법에 시장 감시 기능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이상 행위를
발견하고 식별해서 뭐 거래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 내릴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한국 거래소의 고유 권한, 법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 감독 기능을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일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것들이 거래소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국 거래소에 어떤 역량이 늘어나는 거래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규제들이 좀 있었다. 근데 이런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거나 거래량이 큰 것들, 특히나 단위 종목 기준으로 거래량이 많아서 6개월 기준에 걸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거래 정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한 걸로는 거래가 너무 많아져서 좀 제한을 두겠다라고 받아들였는데, 근데 넥스트레이드 자체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하고 더 거래 많이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요 지금 제도는 그런 애초의 취지랑 좀 상반되는 게 아닌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좀 상반될 수 있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만들 때 이제 제2거래소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수반하고 있고 아까 공시라든지 감독 기능, 특히나 감독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독 기능이 거래소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거래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또 그러니까 얼마 이상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거래소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들 이상치를 발견해서 제재를 내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래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 자체가 인가를 받을 때 그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물론 향후 확장에 대해서 인가할 때 검증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15%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6개월 15% 단위 종목 30% 기준의 전산 시스템 무리가 없게 돌아가게끔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늘리는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하지만 이거 늘리려 그러면 또 검사도 필요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늘리는 것 그러니까 처음 인허가 받을 때 15% 30%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전산 안정망 확보하는 이슈도 있어가지고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 그런 기준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 시스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일단 인허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감독 기능을 거래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모든 거래된 데이터는 다시 거래소에 보내줘야 되고 그 거래소는 그걸 다 받아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감리나 감시를 다 해서 징계도 매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프로세스상 넥스트레이드는 15% 룰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뭐 큰 틀에서는 그게 아마 중요한 이슈고요. 공시나 이런 것들은 원래 거래소가 하는 이슈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 역시 이쪽에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평가를 내려야 할지 모르는데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이것들 전산이 안정화되고 시스템 캐파 같은 걸 늘리면서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넥스트레이드의 어떻게 보면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처음에 세팅 자체를 법적으로 이쪽 그 거래소에서 어떻게 감독도 해야 되고 다양한 기능 자체가 거래소법에서 정의된 것들이 수행을 거래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지금 계속 테스트가 되면서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서로 협의하에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인력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전산 시설 같은 것도 갖추면서 또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는 사실 계속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였다 보니까 요 넥스트레이드가 참 처음에 도입될 때 어색하기도 했고 하지만 미국 증시만 하더라도 거래소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15% 룰은 미국에도 존재하는 그런 룰인가요? 사실 뭐 해외 주요국들은 이런 기준이 없고요. 그것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거래소 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이 제2거래소 같은 게 들어오니까 한국거래소에 관련된 법이 있고 법령 안에서 한국거래소 운영을 해야 되고 제2거래소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들어와야 되는 한계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은 뭐 대체 거래소가 65개 있을 정도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그리고 거래량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뭐 투명성 같은 거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 기반으로 공정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대체 거래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아니라 등록 기준으로 돼 있다든지 이런 좋은 기준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체제 자체가 시작이 거래소에 관련된 법이 이미 지정돼 있었고 그 기준을 어떻게 나누냐에 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든지 전산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한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도 계속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활발하게 한다. 아까 증시를 활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같은 걸 늘리면서
경쟁 체제를 강화하고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러지 못하고 한 것들이 이제 법 체계 문제였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5% 룰이 계속 존재하면 뭐 언제 거래가 중지될지도 모르고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게 돼서 이게 좀 지금 앞으로의 거래하는 데 있어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15% 룰이 불합리한 거는 이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을 넥스트레이드에 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거래가 많이 된다는 종목들이 빠져야 총 거래량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넥스트레이드 잘 되는 것에 거래를 중지하는 좀 모순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늘리려 그러면 이제 전산 시스템 안정이라든지 거래소의 협업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정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늘리는 것이 사실은 제2거래소를 만든 취지에 맞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낮은 것이 가장 강점이고요. 제2거래소 수수료를 낮게 간다 그러면 한국 거래소에서도 수수료 또 낮출 인센티브들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편익들이 다 투자자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 관계를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간을 늘리는 것이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면은 이 15% 규제 같은 것들은 전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확보된다라고 하면은 점차 없애야 되는 이런 규칙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래소법인 것 같은데 그럼 거래소법이나 이런 게 수정이 되거나 개정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감독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2거래소의 감독 기능이 부여되면 또 이 감독 기능 자체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인허가 사항들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장 가격 차원에서 시장 경쟁 차원에서 경쟁은 늘리되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가 가진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은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권위 있는 감독 기관에서 어떤 시장 제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더 편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2거래소에서 감독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그 상장이라든지 이런 관리 업무 역시 거래소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혼란을 계속 떠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정지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넥스트레이드는 계속 거래량만 살펴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공시는 이게 사업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급등하는 그 가격이 급락하는 좀 리스크 상황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죠. 급등을 한다든지 그리고 거래 정지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장 주의, 시장 경보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쪽은 그런 쪽은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순적으로 넥스트레이드 거래가 잘 되는 종목들이 먼저 빠져야 되는 왜냐하면 거래소의 거래 총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간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불합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게 제도 개선 그리고 전산망 확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이슈다라고는 아마 이해할 수 있는데 당장 이거를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장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인허가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판단 요건들 그때 15% 기준, 30% 기준의 전산 안정망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한 거기 때문에 물론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기준들을 당장 막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태에서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넥스트레이드의 장점이다라고 하면 결국 시간 좀 더 길게 한다. 8시부터 한다. 그리고 뒤에 끝나고 더 거래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인데 거래소가 나도 그러면 그 시간에 거래할게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넥스트레이드의 볼륨은 저절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넥스트레이드는 그럼 왜 만들었니?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근데 아무래도 수수료 이슈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제2거래소는 이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블록체인 거래라든지 조금 더 유연한 거래를 그러니까 목적으로 두고 만든 거래소기. 그러니까 증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증권뿐만 아니라 미래 확장성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거래소는 공시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같은 거 담당하면 주식에 좀 특화했다라고 하면은 넥스트레이드의 미래는 이런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토큰 거래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법제화되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좀 이야기 내용이 조금 더 나아가야 되고 금융위에서 좀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목적 자체가 수수료 인하 측면, 경쟁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지금까지 거래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종 어떤 주식 신종 책 그러니까 신종 시큐리티라고 이해하 신종 증권에 대한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목적이 다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STO 관련돼서 뭔가 있으면은 저렇게 넥스트레이드가 내가 할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금 거래소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그 입장은 토큰 거래 같은 것들 입장은 소규모 거래들을 중심으로 좀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들 인용된 시스템을 넥스트레이드 같은 데서 받쳐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법제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뭐 불확실한 내용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새로운 걸 해보겠다. 네, 새로운 거를 아무래도 이 이름 자체가 넥스트니까. 예, 넥스트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그 지금 한국 거래소는 주식에 좀 특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열려 있고 좀 더 오픈돼 있다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런 방향성들을 고려를 해보면 뭐 제2, 제3의 넥스트레이드가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허가가 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시스템이 잘 작동된다고 검증이 되면은 유사한 기준으로를 통해서 다른 거래소도 도입될 수가 있고요. 지금 계속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국제 간 거래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뱃셀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은 좀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은 나오고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이 조금 되고 안정화가 되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 뭐 거래소와 흔히 말하는 공조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되면서 다른 거래소들이 생긴다든지 넥스트레이드의 어떤 다른 거래들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냥 넥스트레이드에서 그러면 코인 거래소도 해도 되고 막 이런가요? 승인만 받으면? 근데 코인 거래소는 이제 이게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토큰 같은 것들은 거래가 오히려 가능하죠. 그러니까 토큰이란 것들은 이제 자본시장법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코인이라는 게 자본시장법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좀 거래가 어려운데 이 뭐 그 지분증권 그러니까 토큰화된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증권이니까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데서 거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법제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근데 뭘 만들게 되면 거래하는 장소가 필요하게 되고 거래하는 장소가 뭐 넥스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추론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현실이 먼저 앞서 나가다 보니까 법과 제도가 또 아쉬워지는 순간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